모스크바 남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 평원입니다. 무게가 300톤에 달하는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곳은 서방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코누르 우주선 기지입니다. 구소련 당국은 이 기지를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죠. 오늘은 이례적으로 많은 외부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외국인도 팀의 일원이 됩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 발사대에서 지금까지 1000기가 넘는 로켓이 발사됐지만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시설이 공개됩니다. 사상 최초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1단계로) 1년의 공동 임무와 비행사 교환이 진행 중입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우주 정거장 미르입니다. 미르는 러시아어로 평화라는 뜻이죠. 궤도상에는 수많은 위성이 있지만 이 희망적인 이름을 한 우주 정거장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합니다. 이곳은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집과 같았습니다. 우주 공간을 날아온 소유주 우주선이 미르에 정확하게 도킹합니다. 두세 명이 중앙 모듈에서 거주하는데 1년 이상 이곳에서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두세 명이 전부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인원이 늘었습니다. 프로그레서호가 계류탑 왼편에 도킹하면 무인 배달 트럭이 물품을 공급하고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 지구 대기권에 들어가 쓰레기를 태웁니다. 이제 러시아 우주 정거장에 또 다른 방문객 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우주 비행사이자 과학자인 셰넌 루시드는 4차례나 우주 왕복선을 탔고 800시간 이상 우주를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미국 여성 중 최초로 미르에 합류한 셰넌은 이곳을 집처럼 여기죠. 이곳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프로그레스 1호가 물품을 가져왔는데 포장을 뜯고 난 유리가 신선한 과일과 야채 향이 난다고 하더군요. 신선한 채소가 여러 봉지에 담겨 있었고 점심으로 토마토와 양파를 요리해 먹었죠. 평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셰논은 오클라호마 베다니 출신이지만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어느 날 밤 유리와 전 함께 앉아서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온 세 사람이 함께 지냈지만 함께 일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놀라운 변화였어요. 세상이 변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러시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얘기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냉전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폭탄이 터질 때를 대비해 책상 밑으로 숨는 훈련까지 했으니까요. 유럽 대륙에서 철의 장막이 걷혔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했던 날이 기억나요. 러시아는 적이 없고 미국은 적국에 맞서기 위해 강해야 했죠. 스푸트니크5가 발사됐던 때도 기억나요. 교문 밖에 서서 인공위성이 우주를 떠도는 모습을 상상했죠.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주 탐사를 꿈꾼 거죠.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우주를 전부 다 가보진 못할 테니까요. 소련이 미국을 추월해서 안녕하고 손을 흔들 겁니다. 처음 7명의 비행사가 뽑혔을 때 전 타임즈에 편지를 써서 왜 남자들만 뽑힌 건지 물었죠. 유인 우주선을 먼저 발사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영웅은 유리 가가린이었죠. 인간이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미국이라고 왜 못 가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도래하는 우주 시대의 대세에서 밀려나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시대에 합류해야만 하며 주도해야 합니다. 전 천체 망원경을 사기 위해 자전거를 팔았고 밤이 되면 친구와 함께 별을 관측하면서 천문학자인 양 달까지 가는 지도를 그렸어요. 고요한 대지 위에 이글이 착륙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위대한 도약입니다. 우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보다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죠. 하지만 냉전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주 탐험에 대한 인류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성들을 조사하기 위해 탐사용 로켓인 바이킹과 보이저를 발사시켰습니다. 무기 조립 라인에서 제작된 구소련 로켓 중 일부가 우주 탐사용으로 개조되기도 했습니다. 1975년 최초로 미소 양국이 협력한 아폴로 소유주 프로젝트로 화해의 희망이 싹텄습니다. 긴장이 완화되자 소련과 새로운 연합관계를 형성한 미국 기업들은 로켓 제조 공장인 크루니체프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상황이 급속히 변하면서 냉전도 종식됐습니다. 소련은 붕괴됐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국가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는 미르 정거장이 있고 미국엔 우주 왕복선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이런 기반을 이용해 양국이 공동으로 우주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심찬 공동 계획이 시작됐죠.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난관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나눈다는 게 제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았고 러시아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궁금해서였어요. 러시아의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우주비행사인 블라디미르와 그의 가족은 스타시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타시티는 러시아 우주기지로 모스크바 외곽에 숲속에 있습니다.
Себя, пожалуйста, хорошо в школе. Не балуйся. 스타시티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규모가 큰 복합단지라서 꼭 공군기지에서 사는 것 같죠. 공동체적 사회를 이루고 있고 어딜 가든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스타시티는 미르 정거장에 실물 크기 모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르 정거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미국인 우주 비행사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죠. 그들은 미르의 모든 것을 배우는데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배웁니다. 보통 아침 9시 정각에 일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러시아어로 듣게 돼요. 영어를 들은 기억은 처음 몇 주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갈 때뿐이었죠. 찰리 브레코트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소유주 모의 장치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F-15기를 몰 때 미국이를 몰았던 러시아 조종사와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구의 아름다움에 대해 같이 감탄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 훈련을 시작해서 처음 러시아인을 만났을 때 전 아마 이곳 사람들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찰리는 곧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과 함께 미르에 도킹하는 순간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나톨리 솔로프예프는 벌써 6개월 이상 우주 비행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주 비행 엔지니어 니콜라이 부다린에겐 첫 번째 비행이죠. 우주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든 이들에겐 소유주호가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원심분리기안의 중력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의 이착륙 시 느끼게 될 수치인 지구 중력의 8배까지 올라갑니다.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무중력 상태는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체육관은 러시아와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죠. 특히 일과를 마친 후에요. 힘 좀 내봐요.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온 우주 비행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는 프랑스 우주국에서 왔고 독일에서 온 비행사들도 미르에 갈 준비를 마쳤죠. 각국에서 온 비행사들이 러시아 비행사들과 함께 훈련받으며 친분도 쌓고 경험도 함께 나눕니다. 아나톨리 가족은 스타시티의 안락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타시티에서 산 지 20년이 넘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과 개 한 마리와 같이요. 아나톨리와 닉은 텍사스에서 우주비행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문화적 차이를 느끼죠. 처음 텍사스에 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실이 참 어색했어요. 매일 사교 모임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이곳은 우주비행사 엘렌 베이커의 집입니다. 엘렌과 보니는 찰리를 비롯한 다른 2명의 러시아 비행사와 함께 미르에 처음으로 도킹할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양이 완료됐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비행사를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틀란티스호는 미르에 간 첫 번째 미국인 놈 타가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놈과 러시아 우주 비행사는 4개월째 우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도킹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8개의 매개 변수를 동시에 조종해야 합니다. 100톤짜리 우주선 2대가 도킹할 건데 정확히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상하 좌우, 내부와 외부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면 도킹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작업은 모스크바 통제소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2분 간격으로 우리의 위치와 방위, 속도,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50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0초. 60cm. 25초. 도킹 중. 20cm. 15cm. 10cm. 선장 후 딥슨이 해치를 엽니다. 해치를 열었더니 처음으로 하는 말이 왜 다들 거꾸로 서 있어였어요.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 우주선은 미를 축하한다. 20년 후에 우리 우주선이 또 한 번 도킹하러 갈 것이다. 아나톨리아는 전에도 여러 번 와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우주 비행사지만은 니콜라이는 미르에 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무척 흥분됐을 겁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미르를 조종하고 있던 사람은 선장인 블라디미르 데주흐로프와 비행 엔지니어 겐나디 스틀레칼로프였죠. 베이스 블록은 미르의 중앙 모듈이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 집에선 주방이 만남의 장소인 것처럼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든 음식을 먹든 잠시 휴식을 취하든 간에 이곳에 모이게 돼요. 하이테크 장비들은 진동 센서가 있기 때문에 미르가 흔들릴 때마다 작은 새가 쥐저기는 소리가 나죠. 겐나디와 전 우주 왕복선이 미르에 공급하기 위해 싣고 온 물탱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480kg짜리 물통을 옮긴 적도 있죠. 왕복선이 도킹해 있는 5일 동안은 물품을 옮기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블라디미르와 겐나디, 놈 타가드는 미리에 머무르는 동안 이 테이블에서 33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온 음식들은 특별한 날을 위해 저장해둡니다. 놈에겐 오늘이 미르에서 마지막 밤이죠. 놈은 러시아 로켓을 타고 온 유일한 미국인 비행사로 이곳에 오기 전에 약 3년간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놈을 보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됐어요. 미래의 우주정거장에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러시아어는 키우타라고 하는데 특등실 같은 거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어서 지구나 별을 내다볼 수 있는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놈이 블라디미르와 겐나디에게 우주 왕복선을 보여줬는데
장기간 우주에 머물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는 우주 실험실을 소개했죠. 우리는 우리 신체가 적응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테스트를 했어요. 또 지구에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적응하는지 보기 위해 유사한 테스트도 했죠. 장기간 우주에 머물렀던 비행사들을 위한 새로운 좌석 시스템이 있어요. 좌석의 등받이 부분을 바닥 쪽으로 해서 다리를 락커에 넣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중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부드럽게 착륙하도록 해주죠. 24시간 후면 이들은 모두 짐을 챙겨서 도킹을 풀고 지구로 돌아갑니다. 아나톨리는 우리를 허리케인이라고 불렀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 같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죠. 떠나면서 아나톨리와 닉과 악수를 하고 해치를 닫으니까 조용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우주선이 분리되는 걸 지켜보는데 동료들을 남겨두고 떠나려니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듯한 허탈한 기분이 들면서 작별 인사는 하고 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복선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유주 캡슐에 탑승한 아나톨리와 닉에겐 지구로의 귀환이 더 힘든 작업일 것입니다. 아나톨리는 우주복을 최종 점검합니다. 소유주가 도킹을 풀고 두 우주 비행사는 집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카자흐스탄의 평원입니다. 소유주는 우주 왕복선과 달리 활공기가 아니므로 지상에 착륙하는 유일한 방법은 낙하산을 이용해 강하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충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면에 닿기 전 2초 동안 역추진 로켓을 점화합니다. 지구 대기권에 돌입할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겉이 까맣게 탄 캡슐 안에서 아나톨리와 닉은 도움을 기다립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하고 최대한 몸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멋지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중력에 먼저 익숙해야만 하니까요. Дай-ка послушаю твое сердце. Что, сегодня земное притяжение чересчур сильное, да? Надо если терпится. Ничего. Пусть подождут еще немного. 아나톨리의 부인 나탈리아와 두 아들은 스타시티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물론 이 순간을 수십 번도 더 생각해봤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간 동료들이 있는가 하면 미르에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오고 가면서 우주의 작은 궁전 같은 미르 기지는 활기를 띱니다. 고슴도치처럼 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많은데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태양 전지판이랍니다.
정거장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죠. 미르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년 동안 처치곤란한 장비들이 쌓여 정거장 안에 공간이 부족한 걸 보고 놀랍니다. 집에서 1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둘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장비와 보급품들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복잡한 정거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트레드밀이나 에르고미터 위를 뛰어요. 지구에 돌아가게 될 때 제 신체가 계속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죠. 한 번은 운동화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운동화 없이 맨발로 트레드밀 위를 뛰어보니까 발바닥이 상당히 아프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운동화 한 짝을 찾아준 사람에게 봉투 하나 가득 먹을 걸 주겠다고 경품을 걸었어요. 근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결국 며칠 후에 패널 밑에서 둥둥 떠다니는 제 운동화를 찾았답니다. 모듈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넘어가면 위아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기도 한데 그럴 때는 자기가 알아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최근 미르에 지구 종합 관측 위성 모듈이 추가됐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의 과학적 실험을 거친 모듈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미래의 국제 우주 정거장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실험을 통해 우주 환경을 배우고 지구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물도 없고 토양도 없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은 전적으로 지구에서 공급해주는 물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으니까요. 미래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기 시작했죠. 제가 미르를 떠나기 직전에 작은 씨앗이 생겨났어요. 다른 행성에서 경작을 하고 싶다면 우주선에 자체적으로 경작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만 할 겁니다. 이번 우주 비행에선 전에 해본 다른 단기 비행에 비해 지구의 모습을 훨씬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우주선에 탔을 때 대부분의 호수가 얼어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나자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얼었던 땅이 녹아 지저분해 보이다가 나중엔 초록빛으로 덮이기 시작했죠. 멋진 광경이었어요. 놈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 숙소를 보다 안락하게 꾸미기 위해 음식 컨테이너를 놓고 그 안에 번지 코드와 책들을 넣어뒀죠. 그랬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제 집 같았어요. 프로그레스 1호가 처음 왔을 때 제 딸이 보내준 과학 소설이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3권을 금방 읽었어요. 하권까지 있는 2권짜리 소설이었는데 하권은 없더군요. 딸애가 빠뜨린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예기치 못한 소식이 지구에서 들려옵니다. 나사는 2주 전 콜롬비아호를 발사했던 우주왕복선의 로켓 추진기에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비행사 셰논 루시드는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예정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됐습니다. 나사는 아틀란티스호가 미르에서 셰논을 데려올 계획이었지만 이번 문제로 인해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르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철수를 해야 하는데 소유주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죠. 러시아 스타일의 경착륙을 시도한 미국인 비행사는 없었습니다. 사실 유리에게 경착륙에 대해 들은 정보가 있었고 전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경착륙이 쉽진 않겠지만 러시아인들은 수년 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딸애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아빠가 다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더군요.
남편이 세탁할 때 세제 대신 유리 세정제를 넣었는데도 말이죠. 사소한 일상적인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호가 안전하게 발사되려면 8주가 걸립니다. 선장 빌 리디와 팀원들은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발사가 있는 날 발사대에 가보면 우주선이 살아있는 듯 느껴지죠. 바람이 불어서 귀에는 슉슉대는 소리와 우주선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세논을 태우러 갈 우주선이 이제 발사됩니다. 랑데부 지점에 다가갈수록 임무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미르호에 음식, 의류, 물, 심지어 공기까지 공급해줘야 하죠. 물론 시에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마침내 도킹을 할 때가 되면 작은 창을 통해 반대편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죠. 해치가 열리는 순간 거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셰논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팀원들이 셰논을 둘러싸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제가 팀원들을 부르자 셰논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셰논의 밝은 성격이 이번 임무가 성공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존 블라하가 놈 타가드와 세논 루시드의 뒤를 이어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 위의 새로운 영역에 처음 정착한 진정한 선구자들이죠. 이제 이 방은 존의 숙소입니다. 세논의 생일에 썼던 풍선이 아직 매달려 있고 그녀가 아끼던 책들도 그대로 있군요.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즐기면 된다고요. 자, 이제 갈 시간이 됐다. 도킹 해제 완료. 완벽해. 미르에서 멀어지는 걸 보면서 6개월간 머물렀던 제 집에 작별 인사를 했고 제 친구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세논이 착륙한 다음 날 클린턴 전 대통령이 환영식장에 나왔습니다. 1억 80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주에 188일 동안 머물렀던 세논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두 발로 선 채 환영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미르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오클라호마에서 자란 촌뜨기가
러시아 우주정거장에서 러시아인들과 함께 6개월이나 생활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한편의 소설을 쓰고도 남을 얘기거리죠. 루시드 박사는 중학교 2학년 때 로켓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녀에게 로켓 과학자 같은 것은 없으며 있다 해도 여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주과학의 선구자들은 모두 뛰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셰논은 단연 최고입니다. 셰논에게 경의를 표하며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 지냈어요. 자연히 팀원들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졌고 경쟁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협력은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물론 난관도 많겠지만 인류는 다른 행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신세계니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함께 화성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물론 우리가 그 임무를 맡고요. 집에 걸어 들어가는데 처음 와본 것 같았죠. 모든 게 좋았어요. 집에 왔다는 자체가 행복했죠. 애들이 절 보더니 처음 하는 말이 머리가 하얗고 팔이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거든요.